이 기세에 대해서 민주당이 더 취할 역할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절차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탄핵은 실패를 했고요. 네. 그 수정헌법 14조 3항에 보게 되면 폭동 그리고 반란에 관여한 공직자는 추후에 공직을 줄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규정에 의거를 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공직, 대선 후보가 다시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예. 다시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봉쇄를 하려는 그런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런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이거 외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그리고 재직 중에 뭐 부동산 거래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뭐 이런 의혹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검찰 조사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외교전쟁 가톨릭 대학교의 마상인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미국 현지 시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했습니다. 2시간 넘게 통화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 간에 이렇게 길게 통화합니까, 보통? 굉장히 오랜 마라톤 통화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한 30분 정도 하면 적당하게 한 거로 보통 보는데 예. 왜냐하면 또 이게 얘기를 하지만 또 통역도 같이 끼기 때문에 예. 양쪽에서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얘기한 시간이 사실상 그 내용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 이상 통화를 하는 경우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전에 뭐 관계가 좀 꽤 있었다면서요? 네, 잘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부통령 지냈었고요. 예. 시진핑 주석은 주석이 되기 전에 2013년에 이제 주석 자리에 올랐는데 그 전에 2010년경부터 부주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주석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주석의 후계자로서 사실상 자리를 굳혀왔었거든요. 네. 그 기간이 사실 좀 겹칩니다. 한 1년 반 정도에 겹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겹치는 기간 동안 상호 간에 서로를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고 그게 뭐 전체로 합쳐서 한 25시간 이상 될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통화에서 2시간 넘게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근데 원래 취임 이후에 전화통화 하면은 축하 얘기도 하고 덕담도 좀 나누고 좀 이런 분위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서로 간에 기싸움이 심했다라는 보도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례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기싸움 성격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만나지는 않았지만 전화로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 네. 첫 정상 통화를 한 셈이죠. 상견례를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건데 서로 상호 간에 이제 건설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하자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상호 간에 오해를 줄이고 뭐 이런 덕담도 이제 많이 오갔던 것 같아요. 네. 상호 간에 뭐랄까요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찾아보자 했지만 또 그런과 동시에 상호 간에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느끼는 문제들을 분명하게 제시를 했고요. 그것이 이제 기싸움의 형태로 아무래도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미국과 중국 간에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무역 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홍콩 민주화운동 탄압,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인권 유린 이런 문제도 좀 다뤄졌다고 하는데 이건 좀 예상 밖의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도 좀 이런 문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다 이런 또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네,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인권 문제라든지 또 민주주의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세계 질서 거의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소위 그 자유주의 질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건설한 구축한 그런 질서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 또 인간의 개인적인 권리와 자유, 또 민주주의 이런 것을 이제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질서가 그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또 중국의 부상 등을 거치면서 상당히 훼손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권 문제는 그냥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세계 질서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신장 지역에서 그 위구르족에 대한 그 중국 정부의 탄압이랄까요? 그리고 홍콩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진압 이런 것을 미국은 굉장히 그 우려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중이고 그 우려하는 그 시각을 충분히 담아서 이제 이번 그 정상통화에서 전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중국의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이 같은 문제지만은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 세계 질서의 문제라고 보기 전에 예. 이것은 중국의 주권 문제다.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 그것이 아무리 그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 언급을 하는 것은 내정 간섭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러한 인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전화통화 가운데 좀 격한 분위기까지 갔다고 하는데 근데 마지막에 좀 잘 정리됐답니까? 원래 끝날 때 그냥 그래 알았다 고생했다 그래도 아직도 봅시다 뭐 이렇게 좀 잘 매듭이 되면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좀 나오나요 뉴스가?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본 뉴스는 없는데요. 네. 그 전화를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정상 간에 통화를 하다가 예. 계속 화난 상태로 마무리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계속 얘기를 나누자 뭐 이렇게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그 미중 정상 간의 통화를 봤을 때 이게 바이든 행정부와 이제 시진핑 주석 간의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조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네, 이번 정상 통화는 사실 앞에서 이제 기싸움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는데 그걸 다시 좀 풀이를 하자면 그 양국 간의 그 관계가 그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미국의 대통령이 들어온 상태에서 또 조금 다른 그 외교에 대한 외교 전략에 대한 어프로치를 하는 상황에서 네. 그 틀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가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서로가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레드라인이 어떤 것이고 하는 것을 지금 서로 간의 그 소통을 통해 가지고 좀 그 틀을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예. 이게 어느 정도 잡히면 그 상호 간의 그 이익이 완전히 합치하지는 않더라도 서로 조금씩 조심하는 관계로 들어갈 거고 예. 만약에 이게 좀 그 잡히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되면 더 충돌하고 더 충돌에 따른 파열음이 나오고 하는 그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또 충돌이 잘못해서 관리가 된다, 잘못 관리가 된다면 그것이 조금 더 그 파국적인 그 가능성으로 흐를 그런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위험성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그 미국에서는 지금 중국을 단순한 그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의 경쟁자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제 그렇게 봐왔는데 그러한 시각이 이제는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행정부, 미국 정부 전체의 입장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확실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 경쟁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미국의 어프로치가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교전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국제학부의 마상인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난 설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평균 300명대를 기록했다며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돼 긴장감이 풀리면 언제든 확산세로 다시 돌아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오는 19일 화상 방식으로 열립니다.
특히 이번 화상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참석하는 첫 다자 외교 무대로 코로나19 대유행과 세계 경제, 대중국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4차례 주문 결제하면 만원을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이 이달 21일로 마감됩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마감되면